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초화학 수학 제20장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포멀리즘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mathematical object를 우리가 어떻게 define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 많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제까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간단한 거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소수 있었죠. complex number. 이걸 two dimensional 벡터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a 플러스 bi가 일반적으로 복소수 형태죠. 꼴인데, 그래서 a, B. 그래서 복소 평면이 있을 때, 뭐, two dimensional 평면,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그 평면의 모든 점을, 실수 성분하고 허수 성분하고,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두, 숫자로, 그러니까 수직선 하면은 infinite number of point가 있으니까, 각 포인트, 두 개의, 뭐, 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평면을 두 개의, 그러니까 실수값, 허수값으로 나타내준다. 이것을 우리가 2디멘셔널 벡터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일반적으로 2차원 벡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원 보통 이제 카티션 스페이스, XYZ 이런 스페이스 공간에서 벡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벡터 3차원 공간 벡터는 X성분, Y성분, G성분 이렇게 세 개의 성분으로 전체 공간을 3차원 공간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소고널 폴리노미얼이 나왔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까 잠깐 먼저 그 벡터, 3차원 공간 벡터 설명을 하자면, 이게 X축, Y축, Z축에 있어서 각각 성분 벡터들이 있었죠. 뭐였죠? 유니트 벡터라고 하는 거, IJK. 그래서 유니트 벡터의 어떤 곱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그래서 X 성분 곱하기, 벡터 I, Y 성분 곱하기, 벡터 J, G 성분 곱하기 벡터 K인데, 결국은 그 끝점의 좌표에 해당하는 X, Y, G, 그러니까 여기선 UX, UI, UG로 어떤 벡터 U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I, J, K 이 세 벡터를 가지고, 유니트 벡터를 가지고 그 UX, UI, UG라고 하는 모든 점에, 공간상의 모든 점에 해당하는 그 좌표로서 전체 공간을 다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유니트 벡터가 전체 공간을 스팬한다. 그쵸? 네, 포괄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소고널 폴리노미알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보통 우리가 전에 여기서 PN이라고 한 거는 르잔드르 폴리노미알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르잔드르 폴리노미알이 르잔드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그 나오는 그 함수들이 있었죠. 그 폴리노미알, 다항식이 있었는데, 그 다항식들이, 그 몇 차냐에 따라서 뭐 1차, 2차, 3차에서 P1, P2, P3, P4 이렇게 됐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임의 함수를 그 폴리노미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시그마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개수를 곱하고 폴리노미얼, 그리고 또 n이 0서부터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서 임의 함수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걸 우리가 푸리의 르잔드르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르잔드르 폴리노미알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이건 마케롤린 시리즈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IJK를 했듯이 뭐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펜을 좀 갖고 와서 볼까요? 뭐 여기 P1이라고 하는 함수, 여기는 뭐 P2라고 하는 함수, 폴리노미알, 여긴 P3. 한 뭐 세 개의 그 폴리노미알로, 세 개의 폴리노미알로 모든 F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소고널 폴리노미알을, 벡터 스페이스를 뭐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set of quantity인데, 뭐 여기서 말하는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도 있고 오소고널 폴리노미얼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set of quantity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꼭 벡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IJK라고 하는 유니트 벡터로서 전체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포용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 뭐 폴리노미얼이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set of quantity인데, 벡터인데, 그것이 certain 룰이에요. certain algebraic rule. 그러니까 대수 규칙을 따르는. 그러니까
복수함수는 복수함수대로, 또 벡터는 벡터대로, 또 오소거널 폴리노미얼대로 어떤 수학적인 연결이 있잖아요. 그 연결되는 거, 그 규칙, 대수 규칙의 어떤 그 세트를 만족시키는 그것에 따르는 a set of quantity, 벡터들의 집합을 또 벡터들로서 나타내주는 전체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우리 20장에서 사실은 복소수, 벡터, 그리고 폴리노미얼,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폴리노미얼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나왔던 것도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나왔던 해들,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들, 웨이브 펑션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은 웨이브 펑션들이 이루는 그런 스페이스를 특히 이제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셋업 룰이 알지브레이크 룰, 그러니까 알지브레이크 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덧셈이 있고요, 곱셈이 있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의 엑시엄이라고 하는 뭐 공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셋업 오브젝트라고 그랬어요. 벡터 아까 했던 얘기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알지브레이크 룰이죠. 일단 에디션하고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곱셈에 대해서 할 텐데, 일단 덧셈에 대한 이런 그 대수적 규칙을 만족시키는 어떤 셋 오브 오브젝트, 벡터들로서 벡터 스페이스가 정의된다 하는 거죠. 그럼 먼저 멀티플리케이션, 에디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요. 클로즈돼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덧셈이나 뭐 이런 연산이 되면 그 결과가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V, 뭐 이게 고딕체라고 하나요? 진하게 나타나는 건데 좀 색깔까지 여기서 넣습니다. 그래서 벡터 V에 X하고 Y하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 V에 X 벡터, Y 벡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덧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뭐 플러스 기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벡터 X 플러스 벡터 Y는 이것도 역시 이 벡터 스페이스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안에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closed under addi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ddition에 관한 얘기는 commutative하다, 교환할 수 있다, 뒤집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X 플러스 벡터 Y는 벡터 Y 플러스 벡터 X 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addition이 associative 하다 하는 얘기는 뭔가요? 그는 x 플러스 y 플러스 g 한 거는 이제 x를 나중에 하고 y 플러스 g를 먼저 하고 그래서 x를 더해도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되죠.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가 뭐 그냥 순서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associative한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합법칙입니까? 한국말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0이라는 벡터가 있어야 되고 인버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로 벡터가 디파인 돼야 되고 제로 벡터의 성격은 뭐냐면 벡터에다가 에디션을 했을 때 그 벡터의 값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런 것을 물론 앞에서 더하든 뒤에서 더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이런 제로 벡터가 벡터 스페이스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디티브 인버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어떤 벡터가 있는데 거기다 그 에디티브 인버스를 더해서 제로 벡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이런 5가지 규칙, 에디션 규칙이 있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어떤 셋 오브 오브젝트가 이걸 만족시키게 되면 에디션에 관해서는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역시 그 셋이 closed under scalar multiplication이에요. 그래서 이제 곱셈도 우리가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벡터 내적 외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있었고 벡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closed 됐는데 닫혀 있다 이런 건데 x가 v의 벡터 스페이스 v에 속하는 벡터면 스케일러가 있어요. 스칼라 값이 있는데 스칼라 값이 x에 곱해져 cx가 됐을 때 이 cx도 역시 벡터 스페이스 V에 속해야 한다. 그래서 closed under scalar multiplication이고, 그 다음에 scalar multiplication이 associative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commutation 뭐 그건 얘기는 안 했어요. associative라고 하는 건 스케일러 2개가 있는데 b를 곱하고 a를 하나, 아니면 ab 스케일러를 곱해서 b에다 ab 스칼라 2를 곱해서 x에다 곱해주나 이건 마찬가지 결과를 한다. 이걸 associative라고 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티브 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데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디스트리뷰트한 얘기죠. 그건 뭐냐면 A라는 스케일러를 X 플러스 Y라고 한 벡터 합에다가 스칼라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 곱셈을 해주면 X에다 먼저 A를 곱하고 Y에다 A를 먼저 곱해서 그 결과를 합한 거하고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디션에 관해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X가 디스트리뷰트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허용이 돼야 되는, 이걸 따르는,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원이라고 하는 스칼라가 정의돼야 한다. 이건 뭐냐면 어떤 벡터에 멀티플리가 됐는데 그 값을 변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 다 물론 그 X는 V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 이런 에디션에 대해서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런 조건들, 대수적인 조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예. 이런 연산규칙의 대수적인 면에서 이런 규칙들을 만족시키는 set of object, 그 벡터들로서 우리가 뭐가 벡터 스페이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들을 만족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뭐 사실은 리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아까 리얼 스케일러 넘버스, 그러니까 카티션 스페이스 XYZ로 되는 건 3개,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Z 코디네이트로서 이게 3개가 있기 때문에 3조라고 그래요. 아니 3인 1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튜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트리튜플 뭐 이렇게 3튜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튜플이라고 해요. 튜플. 그래서 이렇게 리얼 스케일러 넘버로 이루어지는 게 리얼 스페이스 벡터고, 만약에 컴플렉스 넘버,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자체가 컴플렉스로 나타내잖아요. 각 컴플렉스는 물론 2차원 벡터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복합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한 점을 코디네이트 스페이스가 컴플렉스 스페이스면 컴플렉스 스페이스의 그 스칼라 컴플렉스 넘버로 이루어진 걸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건 보통 벡터들, 그 유클리디안, 뭐 좀 멋진 말을 씁니다.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X1, Y1, Z1 이렇게 셋 순서 바꾸면 안 되거든요. 위치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러면 X라고 하는 거는 유니트 벡터가 I고, 다음에 Y라고 하는 건 유니트 벡터가 J이고, G라고 하는 건 유니트 벡터가 K고 해당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더드 엔트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리얼 넘버가 우리가 R의 N이라고 나타내고, 그렇죠? 리얼 스페이스, 이건 컴플렉스 스페이스. 컴플렉스 넘버의 엔티플이면 C의 뭐 N승처럼, 그래서 N차원 컴플렉스 스페이스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태까지 갔던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좀 확장된 개념이 뭐냐면 set of functions,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했었잖아요. 이건 르잔드르 폴리노미얼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살펴보면 이 제로라 0이라고 하는 것도 당식이 되죠. 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pn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 애디티브 인버스가 있고 제로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스케일러 곱할 수가 있고,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러한 n튜플, 여기서 보니까 n0에서 시작해서 n까지 n 플러스 n 튜플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폴리노미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폴리노미얼 다 됩니다. 하르미트라든지 뭐 르잔드르, 라게르, 쉐비셰프 이런 거 전부 다 돼요. 왜 이게들이 다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벡터 스페이스를 만든다. 솔루션은 세트예요. 인덱스가 붙어갖고 제로서부터 무한대까지. 예. 뭐 여기서는 n까지 했지만, 예. 자,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인디펜던스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리니어 인디펜던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카테시안 스페이스도 I, J, K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벡터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냐면 set of non-zero vectors, 제로 벡터는 포함을 하나요? 그러니까 스패닝을 해야 되니까 제로 곱하기 something 제로니까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non-zero 벡터의 몇 개를 세트를 취하는데 그것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한 세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가 뭐 인피니티인데 그 중에 어떤 거 이거 저거 이렇게 세 개를 취했는데 그것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그 세 개를 뭐 세 개가 아니라 전 지금 카테시안 스페이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n 개 몇 개를 취했는데 그것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 때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면 여기서 각각의 뭐 여기서 n개를 취했다는 거예요. n개 벡터 스페이스에서 n개의 벡터를 제로가 아닌 n개의 벡터를
추출했는데 그 n개의 벡터에 대해서 C1, C2, CN, CJ, VJ 해갖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0으로 돼야 돼요. 이 0으로 될 때 조건이 뭐냐면 모든 CJ가 0이 돼야 될 때. 그러면 이 V들은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많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 n개의 벡터들 중에서 어떤 하나를 다른 n-1개로 나타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CJ가 0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일종의 이와 같은, 이게 나오게 있길 잘하네. 이와 같은 말하자면, 연립방 정식이죠. 이것은 3원 1차, 그렇죠? C1, C2, C3니까 3원 1차 연립방 정식인데, 이런 연립방 정식, 이 C3, C1, C2, C3가 0이 아닌, 해가 가지려면 이 방정식의 개수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돼요. 넌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려면 0이 아닌 것이 있으려면. 근데 여기서는 모두 다 0이 돼야 되니까 이 시큘러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되죠. 0일 때 그 값이 있을 수 있거든요. C1, C2, 0이 아닌 값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거 했었어요. 그래서 시큘러 디터미넌트가 연립 방정식의 개수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이것은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거죠. 0이면 디펜던트한 거. 이거 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모든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게 0이 되려면 뭐 C가 전부 다 0이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이렇게 세트로 뽑아진 그 넌제로 벡터들이 어떤 하나가 다른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꼭 모든 C가 0이 돼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이걸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큘러 디터미넌트,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그 개수들의,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트릭스가,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그렇죠? 이것이, not zero여야지, 그쵸? 제로가 되면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겁니다. not zero가 되면 이것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전부 다 0이 돼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어떤 벡터도 다른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나타낼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여기 지금 세트로 이게 여기 들어간 세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통 카테션 스페이스에서는 IJK가 IJK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뭐, I는 JK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소고널 하니까. 그 다음에 K도 IJ로 나타낼 수가 없죠.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나왔는데, 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그젬플 해보기로 했는데, 여기 벡터가, V1이, 이런 벡터가 있고요. V2가 이런 벡터가 있고요. V3가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것을 했더니 우리가 시큘러 디터미넌트로 해갖고, 시큘러 디터미넌트를 이걸 이렇게 C1 V1 플러스 C2 V2, C3 V3 해가지고,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제로 벡터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로 벡터가 되려면 이 C1, C2, C3가 전부 다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거죠.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벡터, 합벡터가 0, 0벡터가 나와, 널 벡터라고도 합니다. 0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C1 곱하기 V1 플러스 C2 곱하기 V2 플러스 C3 곱하기 V3가 0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바로 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C1, C2, C3 사이의 관계를 하면 여기다 C1을 곱한 거니까 C1 0죠. 여기다 C2를 곱한 거니까 C2 마이너스 C2 C2죠. 여기다가 C3 곱하니까 C3 2 C3 마이너스 C3죠. 이퀄 0이 되는데 각각 앞에 있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들이 합이 0이 되고 합이니까 그래서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가 0이 되고 여기는 없었고 마이너스 C2 플러스 C3가
2C3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는 없었고, 여기도 없어. 여긴 있는데, C2 마이너스 C3가 0이 되고. 자, 이런 조건을 이렇게 이제 이게 이퀘이션이 됐어요. 이것이 C1, C2, C3가 모두 0인, 트리비얼 솔루션만 있으려면, 시큘러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0이면, 넌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는 거니까, C1, C2, C3가 다 0이 아닌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시큘러 디터미넌트를 쓴 것이 1, 1, 1, 0,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뭐 1 곱하기 요 코팩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0이 아니므로 넌 트리비얼 솔루션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트리비얼 솔루션 C1, C2, C3가 모두 0인 것이다. 그래서 non trivial 솔루션이 없고, 그래서 모든 CJ가 다 non trivial 솔루션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CJ가 다 0이다는 얘기죠. 예. 이게 잘못됐어요. 모두 다 all CJs are zero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all CJs zero. 이건 제가 나중에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리니어 디펜던스가 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셋이 있으면 그 리니어 인디펜던트 세트로 모든 다른 벡터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어떤 VJ라고 하는 VJ가 1에서 2에서 3에서 n까지 n개의 벡터를 벡터 스페이스에서 추출했는데, 그것이 spans the vector space V. 이걸 span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뭔가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나타낼 수 있는, 전체 공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낼 수 있는, 그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 벡터 스페이스 스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그러냐면, 그것이 다른 모든 벡터를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면, 어떤 벡터 U가 있는데 그 벡터 U를 여기서 뽑아낸 그 V1, V2, V3, Vn이라고 하는 UJ, 이건 코에피션트예요. 어떤 개수 곱하기 그 V1, V2, V3, 그 Vj까지 이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모든 벡터 U를 나타낼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벡터들의 세트가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 span the vector space V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러한 아까 말한 이 벡터 스페이스 벡터들의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 V에서 온 그 벡터 스페이스 집합이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그렇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벡터 스페이스 V를 스팬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베이시스라고 부른다 이거죠. 베이시스 셋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셋 오브 벡터니까. 자, 그래서 이 베이시스 셋은 그 가장 적은 수예요. 그게 reduced set인데, 그래서 전체 공간, 전체 벡터 스페이스를 다 나타낼 수 있는 fewest number of vectors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basis set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 어떤 임의 벡터를 그 basis set으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그 V1, V2, V3의 그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코오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XYZ의 G의 카티션 코오디네이트, I에 해당하는 코오디네이트가 X죠? J에 해당하는 코오디네이트가 Y 코오디네이트고, K에 해당하는 코오디네이트가 G처럼, 이렇게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그래서 UJ를 Jth 코오디네이트라고, 또는 우리 컴포넌트라고 얘기하죠. 벡터에서는 컴포넌트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베이시스셋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그 벡터 베이시스셋에 있는 그 벡터들의 숫자, 베이시스 세트니까 그 몇 개 들어가냐를 우리가 디멘전이라고 말합니다. 카테션 스페이스는 몇 디멘전? 3디멘전. 왜? IJK 3개 있으니까. 그렇죠? 또한 그것이 맥시멈하게,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맥시멈 리니어리 인디펜던스하게 있는 그 숫자죠. 사실 미니멈 숫자인데 IJK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것 중에서 이제 최고로 많은 거, 이런 얘기죠. 물론 두 개 갖다 놓고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두 개는 서로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 개가 있었는데 카티션 스페이스 하나를 더하면 그건 디펜던트하게 돼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맥시멈, 영어 이야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the maximum linearly independent vectors. 그러니까 사실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 좀 정확합니다, 사실은. 우리말로는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사실은 예를 이걸로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R3 그러니까 세 개의 리얼 넘버 3튜플로 되어 있는 그런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보통 카티션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on-coplanar 벡터가 있을 때 그걸 IJK라고 유닛 벡터를 했어요. 뭐 IJK나 이런 벡터들이 사실은 베이시스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사실 계속해서 그 예를 이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섹션인데요. 이거는 inner product space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벡터 스페이스인데 벡터 스페이스도 inner product라고 하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이미 정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두 개의 벡터 U하고 V가 있는데, 그렇죠? 예, 벡터 U, 벡터 V가 있는데, 이게 inner product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앵글 브래킷을 해서 UV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정의를 해요. 이게 여기서 리얼이란 얘기가 없지만 하여간 리얼일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정의를 하고, 컴플렉스가 되면 조금 이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프로덕트 자체가. 그래서 일단 먼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게 이런 성질들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리니어 해야 돼요. 일단 이 두 개의 U하고 V 벡터가 리니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inner product space를 만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하다는 것은 뭐 U1, U2 벡터가 있는데 A U1 플러스 B U2 하고 U3 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런 식의 연산을 해요. 그때 이건 똑같은 연산을 하되 A 상수 스케일러가 밖으로 나오고 U1, U3, B 상수가 나오고 U2, U3. 이거 똑같죠? 이 브라켓, 이 브라켓. 이거 사실 브라라고 그러고 이걸 캣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 이 캣가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UV가 인너 프로덕트를 만들려면 이 인너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자체가 리니어 해야 되고, 다음에 오퍼레이션 자체가 커뮤테이티브 해야 되고, 그러니까 UV 프로덕트는 VU 프로덕트로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포지티브 데피니스라고 해서 같은 것끼리 인너 프로덕트를 만들면 최소한도 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거죠. 0일 경우는 이게 널 벡터, U 벡터 자체가 0이었을 때만 이것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0보다 크다. 이것을 우리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니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성질이 있어야, 이 세 개의 성질로서 벡터 U와 벡터 V가 프로덕트를 만들 때 곱셈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인너 프로덕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또 좀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V가 있는데, 여긴 리얼 밸리드 펑션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리얼 벡터 리얼 인더 프로덕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리얼 펑션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인테그러블 하다는 거예요. 인터벌 알파에서 베타까지. 다시 말해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함수 F, 함수 G 곱을 프로덕트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런 인너 프로덕트라고 정의했다 하는 겁니다. 예. 항상 이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정의하는 인너 프로덕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를 정하면, 그렇죠? 이것이 인너 프로덕트 이런 인너 프로덕트, 이거 스펠링 틀렸어요. 인너 프로덕트를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이거 갖는 걸 보여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F1, F2가 있는데 A, B라고 한 스케일러를 곱해서 인너 프로덕트를 만들면 실제 오퍼레이션은 뭐예요? 이 인테그럴이죠. 인테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래서 A, F1 플러스 B, F2 그리고 GX, DX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인테그럴이니까 앞으로 A, B가 다 나갈 수가 있었고, 근데 플러스 사인은 분리를 시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는 이런 거가 되죠. 뭐 이거 되는 거예요. 뭐 몇 줄 더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교환했어요. 그러면 이거 인테그랄은 이거 fx 바꿔도 fg하고 바꿔도 되죠. 그래서 바꿔 썼어요. 그럼 뭐 이렇게 쓰겠죠. 이런 것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함수를 제곱을 하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언제? 이것이 0일 때만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티브 데피니스, 커뮤테이티비티,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만족시키므로 이러하게 정의되는 이런 것은 뭐라고? 인너 프로덕트를 만든다. 아니면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의 성질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이러한 인너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것들의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이제 노름이라든지 파스벌 이니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걸 할 텐데 하나씩 일단 교과서에 차근차근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노름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 절대치니까 길이에요. 벡터로 치면.
그래서 뭐 사실 이거 인너 프로덕트 할 때에 도트 프로덕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오브젝트가 꼭 벡터만은 아니고 뭐 넘버도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함수도 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U 자체 프로덕트에 이제 2분의 1승한 걸 우리가 이렇게 뭐 절대치는 이 뭐니까 이제 꺽쇠 뭐라 그러죠? 이거 저기 버티컬 바 하나로 나타내는데 이게 두 개로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노름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벡터에서도 노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nth 디멘전 R에 대해서 n차원 리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것을 정의하자면 이게 컴포넌트가 n개가 있겠죠. u1 스퀘어 플러스 u2 스퀘어에서 전체 2분의 1승 해준 거 이게 노름으로 정의가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노름은 어떻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언제 0이냐? 벡터 자체가 널 베타 0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노름에 대한 거는 벡터의 C가 곱해주면 C라고 스케일러가 곱해주면 그 C의 절대치 곱하기 그 벡터의 노름 이렇게 이 CV의 노름은 C 절대치 곱하기 V의 노름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것이 이제 노름에 관한 뭐 벡터의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아까 이게 스파르츠 이퀄리티, 스파르츠 이니퀄리티, 스파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증명을 좀 해봤어요. 이거 사실 이것이 보통 우리 양자화학 배우면서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거 공부를 안 하고 가니까 이거 도무지 뭔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인너 프로덕트의 절대치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노름의 곱분, 그러니까 U 벡터, V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의 절대치는 보다 그 각각 노름이 U의 노름, V의 노름의 곱이 항상 같거나 크다 이런 얘기죠. 예. 이거 증명을 하려면 일단 U 플러스 람다 V라고 하고 벡터 U를 정하고요. 근데 뭐 이건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U 플러스 람다 V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전개를 하면 람다 제곱의 V 프로덕트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람다 VU, 람다 UV인데 UV와 VU는 같은 거니까 두 배의 람다에 UV 있었고요. 그 다음에 UU 프로덕트가 있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거 제곱이 이거 항상 노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보다 같거나 크다고 그랬죠. 널 벡터일 때만 0이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요. 이게 0보다 같거나 그러면서 람다가 아무거나 와도 되죠. 임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람다를 어떻게 놨냐면은 UV 인더 프로덕트 분의 그러니까 그 VV 프로덕트 분의 UV로 놨어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람다 왜 이렇게 놨냐? 여기 증명하려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일단 여기서 VV 프로덕트 제곱의 분의 UV 프로덕트 제곱 곱하기 VV가 있죠. 그래서 VV분의 UV 스퀘어가 됐고, 그다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다 곱해지니까 VV분의 UV 스퀘어가 됐죠.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죠. 그냥 마이너스 하나만 남을 거고, 여기다 곱해준 게 여기는 곱해준 게 없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렇죠. 여긴 곱해진 게 없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곱해진 게 없는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쵸?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것이 UU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밑에 분모에 이게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옮겨서 UV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이거 곱하기 이거보다 같거나 작다인데 이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 준 것이 노름이죠. 그럼 여기도 스퀘어 루트 쳐주니까 이 제곱이 없어지고 해서 이거의 절대치가 이거보다 각각의 노름 곱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스파르츠 이니퀄리티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벡터라고 생각을 해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리하면 이거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리하면 제너럴한 겁니다. 네. 컴플렉스도 되는 거고, 리얼 벡터도 되는 거고, 폴리노미얼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경우에도, 오소고날 폴리노미얼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개의 벡터면은, 인더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경우에는 이게 코사인, UV 코사인 세타, 이게 절대치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인 그냥 이런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n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시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을 정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저께 조그만 애들하고 가르쳐 주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됐나. 근데 이제 피타고리안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파이타고리안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찾아보자.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파이타고리안도 맞고 피타고리안도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였는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정했습니까? 삼각형이 있어서 또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번도 항상 같거나 길다는 거죠. 같으면 이제 합쳐진 거니까. 직선이니까. 그래서 n디멘전에 관한 피타고리안 세럼이 UV 벡터의 노름은 항상 보다 각각 노름의 합이 같거나 크다. 같을 때는 이건 리니어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더 프로덕트에 관한 성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패닝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벡터 스페이스 스패닝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거의 경우는 벡터가 지금 3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V1, V2, V3인데 이게 리니어 이것이 인디펜던트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그랜 슈미트 어서거널리제이션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하죠. 그리고 나머지를 그거에 어서거널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V1을 뭐 다 스페이스는 처음에 V1을 U1을 V1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1, 0, 0를 하나의 일단 뭐 벡터를 정했고, 근데 이게 마침 노멀라이즈 돼 있네요. 그렇죠? U1 한 것이 1이니까 노멀라이즈 돼 있어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U2는 어떻게 정해요? V2에서 V1을 빼주면 되죠. 근데 이제 스케일러를 곱해서 빼주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U2 곱하기 지금 이 A는 어떻게 올까요? U2하고 U1하고 인너 프로덕트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U1은 1이니까. 그래서 U1, U2에 있는 프로덕트라면 U1은 U1이었고, U2는 V2-AU1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U1, V2가 있었고요. 그리고, U1은 1이니까, 이건 1이니까, 마이너스 A죠. 그래서 A는 U1, V2가 A예요. 그래서 A는 U1, V2가 인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 1이 나옵니다. 어떻게? U1, V2라고 했잖아요. U1은 V1이었고, 그렇죠? 여기 있어요. V2는 이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 0 곱하기 1, 0 곱하기 0 하니까 1이죠. 그래서 이거 값이 1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U2에서 U1을 1을 더해서 빼주면 돼요. V2에서 U1을 1을 곱해서 빼주면 돼요. 더해서라고 그랬네. 곱해서. 그래서 V2에서 U1을 1을 곱해서 빼줘요. 그러니까 V2에서 1을 곱했으니까 V2에서 V1 빼주면 되죠. 그래서 1, 1, 0인데 1, 0, 1을 빼주니까 0, 1, 0,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U1이 구해졌고 U2가 구해졌습니다. 그럼 U3는 V3에서 이거하고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빼면 돼요.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U1에는 B를 곱하고 U2에는 C를 곱해서 여기서 빼주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U1하고 오소거널하고 U2하고 오소거널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U1, U3, U2, U3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여기서 1-B가 나와서 B는 1이었고 1-C가 나와서 그쵸? 이것들은 다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C가 1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V3에서 U1, U2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V3에서 U1, U2를 빼주니까 앞에 거 1 빼고 중간 거 1 빼고 그러니까 앞에 거 1 빼고 중간 거 0, 0, 1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건 뭡니까? I, J, K죠. 리니어 카테시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벡터를 이렇게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를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만들어 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예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을 넣지 않았어요. 이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더트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근데 if any two vectors UV in a complex vector space 할 때, 근데 이제 컴플렉스는 곱셈할 때 좀 룰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이너 프로덕트를 만든다 이거예요. 어떻게 define 하냐면 이따 리니어 오퍼레이션 한다. 이건 아까 거하고 똑같습니다. U A V1 플러스 B
V2는 A하고 UV1, B하고 UV2인데 AB는 컴플렉스여야 돼요. 컴플렉스예요. 근데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요 부분 앞에 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를 이거를 브라 벡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또 하나 쓰고 이거를 캣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 캣, 물론 브라켓이었으니까 브라켓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이제 뭐 우리 학생들은 잘 아는 개념인데 브라 벡터, 캣 벡터 이렇게 했을 때 캣에 있을 때는 그냥 상수가 나가요. 브라에 있을 때는 스타가 붙어서 나가야 된다. 그게 여기서 오는 규칙이에요. 왜 그러냐? 이 커뮤테이티비티를 UV 프로덕트를 VU 프로덕트로 할 적엔 너 이거 붙여라 그랬어요. 이거 붙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룰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니티니스는 물론 여기선 상관이 없어요. 이게 같은 거의 프로덕트는 뭐 0보다 크고 널 벡터일 때만 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연산 규칙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U가 있었고 아까 이거 있을 때는 그냥 나갔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다 스타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봐요?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에 스타를 붙여야 되죠. 그렇죠? 스타를 붙이니까 A 스타 붙이고 B 스타 붙이고 각각의 데서도 스타를 붙였어요. 여기 전체에 스타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A 나온 거에 스타를 붙였고 그다음에 UV1에 스타를 붙였고 B 스타를 붙였고 UV2에 스타를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뭐하고 같아요? V1U하고 같죠. 스타 안 붙이고. 이건 V2U하고 같죠. 스타 안 붙이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A 스타 붙이고 V1U하고 같고 이건 B 스타 붙이고 V2U하고 같아요. 좀 요것이 같은 겁니다. 네, 이쪽 라인이.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스타를 안 붙일 아까 그때 이거하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뒤집게 되면 스타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게 되면 스타를 떼야 되겠죠. 뒤집어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이렇게 연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으로서 만족시키려면 앞에 있는 상수들은 스타를 붙이고 나와야 돼요. 네. 여기는 안 붙이고 그러니까 캣에서는 안 붙이고 나오고 브라에서는 붙이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스타를. 자, 그런 규칙이 바로 요것 때문에 다 형성이 된 겁니다. 다만 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B를 0이라고 그런다면 여기 B를 0이라고 그런다면 그렇죠? 뭐 여기서 B를 0이라고 그런다면 A를 놓고 봤을 때 뭐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K에 있을 때는 그냥 나오고 브라에 있을 때는 스타를 붙여서 나와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성질은 이게 이제 그 n 차원일 때 그러니까 n개의 넘버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앞에 거 U1에서 UN까지, 뒤에 거 V1에서 VN까지죠. 그럼 이거 숫자잖아요. 숫자 곱하기 숫자인데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U1에 대한 스타를 붙이고 U2에다는 V1에 대한 스타를 안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너 프로덕트의 컴포넌트 와이즈 연산하는 방식, 벡터 프로덕트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컴플렉스 인너 프로덕트의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것도 U1이죠. 이게 잘못됐어요. 이런 거 실수가 가끔 있네요. 가끔 있는 게 사실 자주 좋아요. 근데 제가 요새 만들면 바로 레코딩을 해서 이거 다시 자꾸 뭐 가끔 그러니까 열심히 보긴 하는데 이렇게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노름 자체도 이것들의 2분의 1승이 되고 이것이 0보다 같거나 크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제가 힐버트 스페이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미시안 오퍼레이터가 이제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모든 리얼 그 오브저버블을 다루니까 그 양자역학의 오퍼레이터다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야 돼요. 허미시안 오퍼레이터 자체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베이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웨이브 펑션이죠. 네. 그 아이겐 펑션들이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이 그 인너 프로덕트,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의 펑션을 다 그걸로 익스펜드 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피니티 디멘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 구해보면 뭐
psi1, psi2, psi3 하지만 psi 인피니트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리미트가 없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겐 펑션들은 아이겐 펑션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인피니트 디멘셔널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그 아이겐 펑션들로 이 모든 함수들을 임의 함수를 다 익스펜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컴플렉스라고 했으니까 FG는 앞에 있는 거는 스타를 붙여야 되죠. 왜냐면 브라 벡터에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GX, DX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인피니티 디멘셔널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말합니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해당했던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 뭐 슈레딩거 이퀘이션 아니라도 돼요. 다른 뭐 오브저버블에 해당하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로서 뭐 컴플렉스겠죠. 벡터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면 그 인피니티 디멘셔널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뭐 다른 말로 좀 멋진 말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서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이 힐버트 스페이스를 구성한다. 디파인 한다. 이렇게 하면 인너 프로덕트를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거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컴플렉스 인너 프로덕트 가 이제 브라켓으로 나타내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갖고 이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장 강의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